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뉴욕 증시 다우존스가 1.3, S&P가 1%, 나스닥이 0.66%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외에 지금 독일, 닥스 등의 지수들이 모두 상승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도 1.34%, 닥스 독일도 1.5%, 영국도 0.76%. 이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만 금요일날 많이 빠졌어요. 상해 지수도 빠졌고 심천 지수도 하락을 했고 지금 차이나 A50도 2.5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슈는 아시아권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 등 시장은 상당히 선전한 반면 아시아권은 중국 등의 어떤 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에 상해 지수부터 해서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지수 보면 테슬라가 10.78%, 요거는 월봉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테슬라 월봉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아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주식의 목표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결론은 유동성이 중단되는 그 시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유동성을 축소한다, 그 시점에 일단 테슬라 주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승의 관성입니다. 한 3개월, 4개월 동안 거의 주가가 한 두세 배가량 상승한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정하는 그런 말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스닥 주가도 이미 고점을 갱신하고, 이게 이제 제가 소개시켜준 때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캔들이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캔들의 길이가 추가적으로 길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런 것들은 관성에 의해서라도 최소한 적당한 어떤 유동성 축소에도 쉽게 이 큰 산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투자가 어떤 걸까요? 오르지 않는 종목에 오래 배팅을 하면서 기간 조정을 겪고, 운이 나쁘게도 지수가 안 좋으면 가격 조정까지 겪는 그런 종목에 매달려서 1, 2개월 기회비용을 놓치는 그런 투자자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승의 추세가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서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 그런 방향의 투자가 개인 투자자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요새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상해 A주, 그 다음에 심천지수가 상당히 좋은데, 이 심천지수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 이때 그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한 2, 3개월 정도는 심천지수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월봉으로 볼 때 큰 3천이라고 볼 때 이 고점에 위치는 좀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이 가격이 최소한 한 2만 한 5천, 2만 전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단지 오래전에 이렇게 쌍봉으로 꺾어졌지만 지금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충분히 팬데믹의 영향을 다 받았고, 심천지수는 팬데믹의 영향을 다 극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심천지수도 큰 산불이 났다. 웬만한 그 물방울로는 이 산불을 끌 수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자본도 이쪽에 유입이 되고, 개인의 어떤 그 신용도 증가를 하고, 특히 어떤 그 정부 기관의 어떤 언론들도 어떤 그 중국 자산에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는 결국은 한 80% 이상이 중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절하게 금융을 배웠다던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정부의 어떤 그 자산 버블에 어떤 의지가 있는 그런 구간에 2, 3개월 들어와서 어떤 자산의 버블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개인이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재개 전망, 그리고 중국은 이미 코로나를 겪었고 경기 재개 개선 신호가 우선적으로 나타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위 가격이 어느덧 $40를 돌파를 했고,
브렌트유 가격도 43.27달러, 뭐 천연가스도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은 가격도 상승을 하고 금이 어느덧 1800달러를 이미 돌파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금 월봉 차트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요. 이건 수 달째 제가 매수를 해도 뭐 지장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 가격이 어느덧 전고점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 전고점에서 이렇게 뭐 꺾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런 상승한 그런 상황을 보면 다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아랫꼬리를 이렇게 달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 내 집의 의미를 느끼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했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최근에 뭐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대체 효과로 원자재 시장, 실물 자산 시장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금이 될 수 있고요. 뭐 구리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도 상승을 하고, 일단 그 경기 리오픈과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으로 경기의 어떤 회복세가 가중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어떤 그 원자재 시장의 가격을 일단 상승을 시키는 뭐 그런 느낌이고요. 외환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엔 원화 환율이 1200원에 소폭 뭐 상승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달러 지수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인데, 달러 지수는 96.625로 좀 소폭 뭐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위안은 7위안 뽀찌선을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중국 위안이 한때는 7.2%로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그 중국에 대한 뭐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에 뭐 큰 홍수가 한번 났어요. 중국에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뭐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 그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이 다소 뭐 지체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감이 많고, 중요한 건 뭐 지수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중국 위안이 소폭 그 가격이 하락하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동조하는 뭐 원화도 1200원대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200원을 회복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소폭 강세로 유지되면서 다소 달러 지수를 하락으로 유지하는 그런 요소로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을 이렇게 보면 미국 뭐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이 뭐 상승을 해야 위험자산은 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 일봉이거든요. 하방은 누군가가 뭐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10년,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미국 그 대출금리하고도 뭐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뭐 유지를 해서 뭐 가계라든가 뭐 기업의 소비를 촉진시키자 뭐 이런 의도로 연준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채권을 뭐 발행을 해서 채권 가격을 낮추고 뭐 금리를 올리는 이런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뭐 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원치 않은 연준 임의에서는 이렇게 금리에 캡을 씌워서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즉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뭐 그런 상황이 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채권 발행을 많이 해서 정부가 뭐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서 많은 돈으로 어떤 실업수당이라든가 뭐 개인의 뭐 페이첵을 뭐 서프라이 해준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달러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거를 뭐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뭐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리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150, 코스닥이 772일 현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볼 때 코스닥이 어떤 그 매물을 쏘아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데요. 수급은 뭐 외국인 기관 뭐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특히 선물을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지수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옵션 관련해서 연동성을 이용한 그런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관은 외국인의 어떤 선물 플레이에 일부 동조화하면서 금융 투자의 어떤 매수 매도가 상당히 단타적이지만 어떤 그 옵션과 연계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은 선물과 관련된 이런 플레이로 단타성의 어떤 자금들이 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종목을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는 다소 리스크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수급을 보면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지금 말이 안 돼서 지금 개인만 홀로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에 의존해서 우리 코스피 시장을 매매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만 매수를 하고, 특히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하면서 개인의 힘으로 지금 코스닥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왜 코스닥은 상승을 할까요? 코스닥의 지배구조가 개인의 물량이 많아요. 한때는 80% 이상 코스닥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닥 코스피 동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거의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분이 많은 개인들의 영향력이 코스닥에서 상당히 커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예탁금이 지금 보더라도 아직까지 46조 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식시장에 참여할 그런 고객예탁금이 46조 원이 대기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이 사서 쉽게 하방을 지지하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외국인 기관 매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신이 매수한 종목을 위주로 일단 보도록 하고요. 보통 보면 이렇게 5G 관련 종목들이 아르프텍,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와이소까지 그 매수 상위 종목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거는 금액이 아니라 수량으로 일단 파악을 한 거고요. 5G의 순환매가 강력하게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최근에 눈에 띄지 않은 와이솔이라든가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전자 결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성이 좋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것도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날아가고 있고요.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도 상당히 지금 차가 상승세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도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ITM 반도체, 그 다음에 파인테크니스, 아까 전자결제 관련 종목 중에 나머지 하나가 나이스 평가 정보거든요.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에코마케팅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과연 다음 주 상승 가능한 섹터하고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르프텍 종목을 일단 월봉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월봉상 이렇게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꽤 많은 양을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게 위쪽에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그때 좀 위험했어요.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저항대 밑으로 캔들이 잠겼는데, 지난주에 이 캔들 윗꼬리를 전부 장악을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도 거의 괜찮은 상태고, 어떤 신고가로서 매물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부터는 이거를 주봉으로 보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없는 조정, 그리고 이 거래량을 초과하는 거래량으로 전거점을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폭이지만 이제 매물이 좀 일부 출현을 했습니다. 해서 다음 주는 일부 조정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 시기에 거래량이 적고 아랫꼬리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게 수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은 5G 관련 이스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을 볼 건데, 왜냐하면 월봉은 지금 장기간 어떤 매물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000원대의 강력한 매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위에 전고점 인근에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하지만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미 50일, 20일, 60일, 240일까지 돌파를 하면서 어떤 정배열의 초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평선을 모두 관통한 그 세력은 일단은 외국인으로 돼 있어요. 개인들이 팔았다고 보기는 그렇고, 외국인들이 사니까 거래 상대 주체인 개인들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관도 상당히 금요일 날에는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고, 여기 이제 잘은 안 보는 건데 일봉상 아랫꼬리를 달면서 캔들의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에 지금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이스페타시스와 동일하게 Y솔도 뭐 일봉상 뭐 똑같은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이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저항대가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도 뭐 저항대가 포진돼 있고, 주봉상도 뭐 일부 뭐 매물을 돌파하는 뭐 그런 경우가 보이지만 저항대가 위에 포진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거는 아까보다 뭐 상황이 좋은 게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 소의 주체 세력은 기관, 뭐 외국인이 될 수 있고요. 기관은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않았는데도 뭐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뭐 다소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거는 월봉상 지금 전고점을 뭐 거의 갱신하고 지금 뭐 지속적으로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이 월봉상에도 뭐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써도 상승을 하고 있다 해서 매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30%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차트 좋고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또 뭐 똑같은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한번 볼까요? KG 이니시스도 비슷하고 주봉상 지금 막 저항대를 돌파한 뭐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일봉상 뭐 외국인이 좀 소폭 팔지만 기관들이 대규모 매수에 참여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을 일단 뭐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반도체 관련 종목 DB하이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월봉을 이렇게 보면 뭐 밑꼬리가 계속 나오면서 좀 매물이 좀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봉상 이렇게 보면 33,100원 뭐 전고점 가격이거든요. 일단은 뭐 수급은 일단 개선이 되지만 전고점을 뚫는 데는 뭐 다소 매물이 출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아이템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월봉상으로 이렇게 보면 요때 상승의 축이 지난달에 뭐 거래 일부 조정을 겪었지만 이번 달에 월봉상 양음양의 패턴이 뭐 이어질 수도 있고, 주봉상 뭐 74,000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뭐 상승을 가능성을 열어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일단 수급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윗가격대에서 매물대에 지금 많이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음에는 이제 소형주인데요. 한번 요거 볼게요. 파인테크니스. 파인테크니스를 이렇게 보면 월봉상 이렇게 봐도 세다는 걸 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2016년 9월달에 5,83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뭐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때 매물은 많이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월봉상 이렇게 N자 캔들 강력한 상승이 예고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주봉상으로 이렇게 봐도 정고점을 뚫고 지금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 보면 지난주에 금요일날 일부 조정을 겪었지만 수급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파인테크닉스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뉴스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테크니스 영업이익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2년 뭐 연속으로 뭐 상승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ROE도 뭐 23, 뭐 35, 43 이렇게 해서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일단 보여주는 수치는 말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뭐 수급도 괜찮네요. 지난주 수목금에서 꽤 많은 양의 뭐 수급이 일단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수급이나 뭐 미래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다. 그래서 일단 뭐 조정 시에 매수에 참여를 해도 수익에 오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뭐 국매도가 현재 금지된 뭐 그런 상황이지만 금융자본은 전 세계 수익을 쫓아서 뭐 공매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뭐 그 테슬라도 뭐 공매도 금액이 뭐 사상 최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 뭐 공매도를 구사하는 헤지펀드들이 지금 판매를 중단한다는 뭐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랜스다운 파트너스가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던 대표 펀드 랜다운 디벨롭드 마켓 펀드 판매를 중단한다는 발표입니다. 랜드다운의 주력으로 꼽히며 28억 달러를 운용하는 대형 펀드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자산 시장에 뭐 버블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상황에서 자산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뭐 공매도가 수익을 뭐 거두는 뭐 그런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울러 뭐 9월 중순에 우리도 뭐 공매도를 다시 뭐 허가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유동성에 반하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그 세력을 뭐 크게 뭐 확장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돌아오는 주 뭐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13일 한국 정부의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이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날 있고 유럽중앙은행 ECB가 연달아서 있고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17일, 18일 이렇게 개최 예정입니다. 13일 정부의 그 그린 뉴딜 정책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뭐 5G, 원격 의료, 그다음에 신재생 사업이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프트웨어와 뭐 정보 기술을 비롯한 기존 뭐 주도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이러한 그 디지털 인프라, 5G, 원격 의료, 신재생 에너지 관련 뭐 대장주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뭐 호재 뭐 뉴스가 발생을 해서 차익 매물이 뭐 13일날 장중에 뭐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뭐 매수를 해서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13일날 이러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차익 실현의 계기를 갖는 뭐 그런 계기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수소차 관련해서는 두산 피오셀이 뭐 대장주로 돼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5G 같은 경우는 에이스테크가 현재 뭐 대장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 위주로 일단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원격 의료 부분은 지난번에 뭐 빅컴퓨터,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뭐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동국 SNC, 그리고 또 뭐 태양광 관련해서는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이 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좀 늦었는데 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